네, 오늘 모노트리에 네. 네,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또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유키카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오늘 무서운 아주 무서운 작곡가 오빠들 사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처음이죠?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네. 옐로우 때는 한번. 아 그렇구나. 지돌로 네. 작곡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들로입니다. 자, 일단은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뻔한 그 자기소개 이런 거 그렇죠. 먼저 아까 소개하긴 했지만 네. 뻔한 뻔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힙합의 여장 유키카입니다. 잘한다. 아 제가 오늘 그 유키카님이 직접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나무위키를 좀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있는 회사로부터 사대보험 및 월급을 받고 계신다고. 네. 네. 에스티메이트.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수가 보통 사대보험과 월급을 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정규직이네.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월급을 받는 가수분들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대보험은 처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 중에 검색어 이제 10위 이내 들어가면 네. 대표님께서 얼굴을 올려준다라는 말씀이 오. 있었어요. 그래서 어이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색해서 이 방송에서? 네. 아 너무 네. 네, 박진배 대표님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여기 지금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앨범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요즘에 보긴 좀 힘든 정규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정규 앨범 잘 안 내잖아. 그러니까요. 네. 왜 잘 안 내는지 알아? 잘 안 팔리니까. 아니야. 제작비가 많이 들어. 제작비도 많이 들고 곡이 이제 정규로 가면 곡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네. 요즘에는 싱글 아니면 미니로 미니. 많이 하죠. 저희도 오늘 지금 처음 본 요런 크기가 있고 네. 요런 크기가 있고. 네. 네. 이건 영업용이에요. 홍보용? 네. 기매용이구나. 네. 판매용은 이렇게 이런 네. 사이즈. 네. 근데 지금 안에도 뭐가 되게 많고 네. 약간 언박싱 방송 같네. 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린 강아지예요. 이거 강아지예요. 강아지예요. 오, 안에 약간 진짜 여권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네. 티켓도 있어요. 티켓도 맞아요. 티켓도 있고 짱인데? 이게 그 앨범이 정규 앨범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앨범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잘 짜여진 네, 그런 앨범도 사실 요즘에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감동을 좀 느낀 것 같아. 그 요즘에는 딱 한 곡씩 이렇게 듣다가 1번부터 쫙 오랜만에 그렇게 정주행했다. 정규 앨범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우선 타이틀곡 서울여자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돌로 작가님이 또 디렉에 참여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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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할 때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녹음할 때요. 일단 곡이 너무 좋았고, 네. 붙어서 뭐 듣자마자 뭐 너무 좋아서 디렉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렉 볼 때 다른 거보단 항상 감정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감정 이거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녹음이 길어질 때가 많죠. 근데 유키카 때도 마찬가지로 감정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네. 나고. 감정품.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파트 바뀔 때마다 막 설명을 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업에서는 막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나중에 유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사지에 뭐가 있어? 얘기해 주세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어디가 여기는 가사지? 지금 슬픈 그러니까 감정이니까 슬픈 얼굴을 그리래요.
가사지에다가 네. 까먹지 말라고. 네. 얘가 그랬다고? 아니요, 제가요. 아. 저한테 그리래요. 아, 그리라고 시켰어. 그래서 가사지를 끝나고 봤는데 되게 얼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 가사지 안에 네. 얼굴들과 표정들이. 네, 표정들.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유키카는 기분이 어땠어?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 입장에선 되게 이해하기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지금 나와 대관이는 되게 지금 뭐지? 어쨌든 저는 서울 여자라는 곡이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키카는 아는데 네오 이전에는 이제 이전 상황을 보면 유키카는 아는데 네오는 잘 모르고 네오는 아는데 유키카는 잘 모르고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 서울 여자라는 거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된 곡이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가사 내용 자체가 유키카의 이야기 같이 들리긴 했거든요. 심지어 인트로부터 김 하나다 투 김포. 1번 트랙이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목과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특이한 걸 좋아해서 뭔가 딱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목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뭔가 궁금해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가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도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좋아, 좋아. 드리면 가사에 좀 공감이 안 간다. 처음에는 네, 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니까 공감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저도 물론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고민들도 많이 생기니까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 뭔가 모든 게 신기했었다 막 이런 감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또 대중적으로 이 노래를 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작사가 조금 더 각색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나오면서 이 노래를 또 들으면서 나왔는데 딱 한 단어가 되게 귀에 딱 감겼어요. 편도 티켓. 편도 티켓. 근데 저도 편도 티켓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뭔가 옛날 절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편도 티켓이라는 말을 가사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아니어도 한국의 다른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감정들. 19살 때 내가 대구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약간 편도 티켓은 아니었지만 그냥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공감하고 이런 서울러들은 이제 잘 공감 못하고. 근데 실제로 그 작사에 참여를 했던 박지현 작가도 그 지방에서 올라오면서의 그 감정을 많이 담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네, 그렇죠.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 유키카 하면 이제 시티팝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온도 그렇고 좋아하고 있어요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 서울여자도 근데 저는 서울여자가 이번 그 어떤 시티팝의 정점을 찍은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앨범 자체가 구성도 그렇고 뭔가 보통 이제 앨범을 들을 때는 다른 앨범들을 구성할 때는 보면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발라드도 들어가고 댄스도 있고 막 다 이런데 유키카 이번 정규 앨범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시티팝 맛집처럼 이렇게 쫙 시티팝부터 너무 많이 들어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타이틀곡에 관한 얘기는 뭐 문어트리 유튜브 콘텐츠 아니고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하는데 우린 또 이제 깊고 진지한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요? 기대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엄청 깊고 진지해.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이제 수록곡들에 관해서 네. 또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공개됐던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네. 그 곡으로 또 참여하셨잖아요. 그쵸. 네. 저는 사실 시티팝 세대는 아니거든요. 시티팝이라기보다 좀 더 이후에 네. 우타다 히카루나 그쯤이 저희가 음악을 주로 일본 음악을 들었던 세대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타다 히카루의 음악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우타다 히카루를 안에다가 딱 놓고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예전의 음악들을 여기다가 넣고 싶었어요. 네. 이게 사실 리듬이 요즘에 부르는 보컬 스타일의 리듬이 아닌 음악인데 그렇게 해서 녹음 때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끝났어요. 거의 한 2시간? 네,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 뭔가 수정을 하느라고 뭐 한 3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유키카는 우타다 히카루 음악을 어렸을 때 들었었나요? 저 엄청 좋아했고 아. 딱 90년대, 2000년 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스터데이를 처음 들었을 때 딱 어릴 때 기억이 막 이렇게 나는 정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녹음이 또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다. 곡에 대한 네. 이해도 재밌었고. 근데 저는 또 녹음이 빨리 끝나는 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잘했거나 진짜 아예 없거나. 포기를 해요. 네, 얘는 아무리 시켜도 더 이상 안 나니까 그냥. 그래서 항상 네. 빨리 끝나도 좋은 기분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녹음이. 너무 빨리 끝나도. 네. 근데 그렇긴 예스터데이가 지금 뭔가 인터뷰를 다니거나 현장에 가면 꼭 사람들이 예스터데이 너무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스터데이 보면 뒤에 약간 랩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평소에 랩을 즐겨 하는지 아니요. 전혀? 듣기는 하는데 따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되게 녹음할 때 되게 어색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재밌었어요. 이런 게 재밌었어가지고 처음 안 해보니까 네, 또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이게 발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힘든 점 없었어요? 네, 녹음할 때 많이 걸렸던 건 없었고 이제 혼자 정리하면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발음이 저도 이제 모든 작곡가님들께서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들로는 결과적으로 이 예스터데이 랩에 대해서 저요? 만족을 하는지. 네, 저는 뭐 대만족이에요. 저는 그때 단톡방에도 썼지만 와. 저는 키카를 랩을 시킬 겁니다. 네. 랩을 하게 만들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씩 잡히고 다음 앨범 더 빠른 댄스곡, 랩 파트도 좀 더 많게. 네. 오케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극한 직업 유키카. 그러니까. 또 빨라지면 진짜. 녹음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계속 이 느는 속도가 발음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엄청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알필러브 녹음 진짜 얼마 안 걸렸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나 얼마 안 저 걸렸. 그날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나도 얼마나 그랬는지. 아 진짜로? 네. 정말? 나는 왜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뭔가 저도 몰랐는데 되게 얼굴만 보면 이미지나 그런 걸 보면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기타가 그쵸. 네.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목소리가 되게 어둡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아이필러브를 되게 밝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되게 지금 웃고 있고 밝게 부르고 있는데 되게 계속 어두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 1000번 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녹음할 때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대가리만 편했던 걸로. 이게 계속 제가 웃으라고만 계속 주문했던 것 같아요. 입을 웃으면서 노래하라고. 근데 저 엄청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 목소리가 되게 밝은 느낌이 나중에 키카가 나중에 제가 하도 웃으라고 하니까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완전 아프고 그래서 나만 기억이 그랬었구나. 전혀 안 했었던 스타일 곡 중에 이 앨범에서 내가 되게 기억에 남게 잘 들은 곡이 발걸음인데 발걸음은 그때 아마 키카가 발걸음 녹음한다고 한 날 있었는데
잠깐 여기서 내 방에 있다가 키카 안녕 하고 물 먹고 잠깐 또 나왔는데 또 끝나고 금방 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본 녹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금방 녹음을. 그래서 본인의 만족도는 이거는 내가 정말 잘 불러서 빨리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처음에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발음도 딱히 뭔가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빨리 끝났는데 거은 작가님이랑 처음을 해보니까 또 더 이상 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서 일찍 끝났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가사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 같은 게 거의 뭐 몽글거리는 이런 발음들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 있는 되게 서정적인 발라드 곡은 유일한데 발걸음이라는 곡이 나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특히 가사 부분이 되게 섬세한 가사 치약 뚜껑 분호 맞아요. 낮에 뭐 파란물이 또 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감정을 유케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되게 잘 와닿는 곡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콘서트 같은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거를 기타 한 대 불러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또 녹음이 빨리 끝난 것만 물어봐가지고 그럼 녹음이 제일 늦게 끝난 거를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뭐니? 그늘 아니면 서울 여자. 그늘은 근데 근데 형이랑 같이 가이드 때부터 같이 녹음했었잖아요. 네. 네. 가이드를 듣고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 좋았지. 근데 녹음이 오래 걸렸다는 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한 번만. 근데 우리가 올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래 했어요. 다들 저희끼리만 기억 왜곡을 하고 키카한테는 되게 첫 힘든. 번째 했던 날에 한 5시간 하고 근데 그게 다 날라가고 다음에도 한 4시간, 5시간 하고. 무슨 뭐 이게 누군가의 압력으로 다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 네, 제가 너무 못해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이게 뭐 내 곡이라 내가 직접 얘기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키카는 더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더 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난 열심히 노래를 해야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 네. 너무 열심히 했어 키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헤어져 이렇게 가면 뭔가 좀 이제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좀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키카가 뭔가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톤과 그 다음에 호흡과 그 다음에 비브라토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막 너무 열심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감성적으로는 이 방향이 아닌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녹음을 한 번 다 하고 키카한테 이거를 다시 한번 하자라고 그때 본녹음을 다 하고 얘기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너무 화났어요. 차본 적이 없구나. 있어요 한 번만. 그래? 네. 있죠. 작곡가님의 그 감정이 저한테 되게 너무 그게 느껴서 되게 저도 무섭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화가 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의 목소리가 점점 다시 뭔가 되게 무서웠어요. 네. 얼굴 빨개. 얼굴 다시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가지도 않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다 왔다가 안 되고 다 왔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EQ를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다가 D 이렇게 눌러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네. 그런 근데 그게 느낌이에요. 감사하죠. 저도 뭔가 100번, 200번 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지켜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노력이 들어간 곡들은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앨범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제일 지금 오래 걸린 게 아까 서울여자랑 그늘이라고 네. 했잖아요. 지금 제일 회자되고 있는 곡이 딱 그 두 곡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항상 이렇게 노력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녹음 너무 빨리 끝났던 예스터데이는 그냥 혼자 속을 하고 있어요. 예스터데이 엄청 인기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뭐 예스터데이가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예스터데이도 그렇고 그늘도 그렇고 뭔가 이별에 관한 얘기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공감이 되고 그늘과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솔직히 그늘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네가 진짜 호구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네가 차게 된 상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이따 하나 거는 좀 더 깊은 얘기. 괜찮습니다. 모노트리에서 녹음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스터데이를 녹음했던 지들로 작가님과 그늘을 녹음했던 황현 작가님 둘 중에 누가 더 좋았다? 저 혼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앨범에 또 좀 다른 색다른 색깔의 트랙이 하나 있는데 이 작곡가를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근데 이번에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탁 작곡가. 그래갖고 그 곡에 대해서는 사실 탁 작곡가님한테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어. 키카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안아줘라는 곡은 시티팝은 아니고요. 일단 좀 더 케이팝스러운 곡이죠. 그리고 제가 키우는 나무라는 반려견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네, 그런 노래라서 처음 가사를 보면서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아 정말? 네, 되게 귀여운 노래인데 나무한테 미안하고 아. 되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뭔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랑 견주의 얘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끼리 연애하는 얘기 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 가사지에 보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무하고 나무를 그려놨어. 가사지예요? 그러니까 그늘에 대한 제가 편곡 수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그거 물어본다면 깜빡했던 거. 그 어쨌든 지금 이 앨범의 프로듀서이자 네. 그 타이틀곡의 작곡가인 네. ESTI님, 진배팡님 네. 작곡가이자 또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사장 박진배와 작곡가 ESTI는 어떤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 아시지 싶은데요. 키카는 오피스로만 얘기하기로 했고요. 아니요.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해서는 이제 한 곡 한 곡씩 다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네. 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이니?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네, 팬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네, 그늘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유키카라는 어떤 가수의 이미지가 확실히 K-pop 씬에서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 이번에 막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도 되게 차트 성적도 되게 좋았고 그렇죠. 앨범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늦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무튼 더욱더 잘 돼서 네, 많이 도와주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많이 도와줘요. 많이 네,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많이 네. 다시 한 2,000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저희 그 디프리 몽트리 디프리에 처음 와줬는데 어땠어요? 오늘 처음. 너무 네, 식은땀이 많이 나네요. 재밌었어요. 시간이 많이 나는데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자주도 등장 안 하는데 유키카 나온다고 해서
겨우겨우 출연 수락을 받아낸. 제 네. 오늘 엄마예요. 네. 네. 지들로는 오늘 어땠는지. 저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이제 겨울쯤에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아, 네. 뭐 겨울 컴백인 거야? 네. 키카? 아니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겨울 컴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키카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네. 귀엽게 한번. 네. 알람 설정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Yesterday요. 제일 싫어하는 곡이 뭐예요? 근데 뭐 곡을 좋아하는데 녹음할 때 기억이 안 좋아서 아, 그런 거. 아. 네. 편한 마음으로 놀러와 돼 yeah. 때가 뭐인지 하이종 성형님 화이팅 오늘도 야근하는 지원 비대인까지 곤란한 질문은 pass 과감한 노트 yes 좋아요 구독 필수 스민도 please 어떤 장르를 너 원해 K-POP이라면 다 okay yeah 국룰인 거 알고 있지 올 때매로 나처럼 push